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사전 선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의 재선이 불발된 여수 을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출마가 무산되면서 격전지로 떠오른 여수 을선거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후보가 여수형 기본사회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을 도입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또 율촌 지역을 의료와 문화,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신도시로 육성하고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정책 수석으로 일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잘 알고 있고요. 조계원의 끈기와 뚝심, 진정성을 좀 믿어주셨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위원회 해양수산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택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김 후보는 세계해운 조선거래소를 유치해 여수를 선박과 해운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2026년 열리는 섬박람회를 국가행사로 전환해 개최 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6만 명이 나갔는데도 지금 아무 책임지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우리 중앙정부 예산을 최대 끌어오기 위해서 저는 출마한 겁니다. 목표는 예산입니다. 진보당 여수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찬 후보는 올해 만 28살로 호남 지역 최연소 출마자입니다. 청년 정치인답게 신혼부부에게 만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여 후보는 모든 여수 시민에게 관광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독특한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청년 후보로서 기존의 기성정치인들이 해왔던 구태정치 잘 끝장낼 수 있는 최선의 적임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수시장을 지낸 권오봉 후보는 컷오프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총선에 도전했습니다. 권 후보는 서부권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양지구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소호동 일원에 수중 복합 레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율촌 지역 대학병원 유치와 여수시 통합청사 건립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시장을 거쳤기 때문에 저만큼 잘할 분이 계신가. 사전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입성을 위한 여수 을지역 후보들의 각축전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을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조계원 후보가 자신의 반대로 법정 토론회 참석이 무산됐다는 권오봉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권오봉 후보는 조계원 후보가 동의를 하지 않아 법정 토론회 참석이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토론회와 관련해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또 시청 별관 증축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권 후보가 통합청사를 언급하는 것은 시민과 지역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대 총선의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하고 싶은 근로자는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의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이고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선거구 법정 TV토론회가 내일 오후 5시 10분부터 여수 MBC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김형석, 진보당 이성수, 무소속 신성식 후보가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밝히고 여러 현안에 대한 상호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105분 동안 진행되며 여수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순천대, 목포대 통합의대 대신 단일 의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대학의 국립의대를 설립할 것인지는 공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동북권은 전남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여건상 순천대 의대 설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에 제출했던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의대안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공모를 통해 단일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입지 선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주도로 공모 절차를 밟겠다며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를 위한 4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의대를 고집하던 전라남도가 단일의대로 노선을 바꾼 건 전남권 의대 신설을 빨리 확정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대통령의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선언에 이어 정부 의료개혁 발표에서도 전남권 의대 신설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통합의대 방식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전남도의 결정에 지역사회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동북권의 경우 인구 밀집도가 높고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중심의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어 산재에 대비한 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순천대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의대 설립이 전남 지역의 30여 년 수건인 만큼 동서부권 지역 간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만 선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학병원이 들어갈 만한 지역이 어디가 더 대학병원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학병원 수요를 따져야 될 것이고. 전라남도는 의대 규모 200명, 2026학년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정확한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라남도가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 신설 추진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을 두고 순천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출마한 민주당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성명에서 인구와 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전남 대표 도시인 순천이 의대 설립의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는 복잡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순천이 의대의 최적지라며 전남도가 빠르게 선택해 입지를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시가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로 연양뜰 일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로 연향동 연향뜰 일원을 최종 확정 통보해옴에 따라 오늘자로 최종 결정 고시 절차까지 행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영산강유역 환경청과도 환경 영향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공공자원화 시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환경기술이 고도화된 만큼 최고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시설로 건설하고 지상에는 주민 친화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에 입주해 있는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양연구센터는 현재 연간 1억 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청사를 건립할 경우 여수시의 지원도 받지 못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사천시는 부지 제공 등을 제안하며 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박람회장 국제관에 입주해 있는 해양연구센터는 해상, 해안국립공원의 해양 생태계를 조사, 연구하는 공공기관으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 첨단 산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흥구는 여기에 더해 나로우주센터로 가는 도로망 구축 사업도 큰 틀에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실과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과기부와 국토부, 국방부 등이 투자하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 첨단 산단, 국방우주발사장,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달 14일 전남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고흥 우주 국가 산단에 대한 적극적인 예타 면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고흥구는
우주산업 생태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고흥읍에서 우주센터를 잇는 33.9km의 국도 15호선 확포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고중량 우주발사체 기자재 수송이 어려워 4차로 신설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6,581억 원의 국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난 2021년 국도에 대한 예타 면제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탈락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국도라는 말 대신 우주센터 연계 도로라는 용어로 기재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고흥군도 이미 국가산단 예타 면제를 위한 입주기업 협약식에서 이 도로의 확포장을 약속했습니다. 나라우주센터까지 접근성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고속도로와 철도도 추진하지만 우선은 고흥읍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4차선 확포장 꼭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우주 국가산단, 복합안보우주센터 등 국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18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3월 기준 전남 지역의 인구는 179만 8,435명으로 2월보다 1,917명이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37명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는 여수가 3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가 283명, 나주 185명, 해남 150명 등이었으며 신안군만 유일하게 93명 증가했습니다. 전남의 인구는 지난 2000년 213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04년에는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17년에 190만 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여수의 대표 축제인 거북선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이순신 광장과 선소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8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조선 수군 출정식과 군사회의의 모습을 재현한 연극, 의장대와 군악대 행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선보입니다. 또 활쏘기와 연 만들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에 5월 걸상이 설치된 데 이어 올해는 광주에 제주 4.3을 상징하는 4월 걸상이 설치됐습니다. 육지에 세워진 최초의 4.3 조형물인데요. 제주는 광주를 보듬고 광주는 제주를 보듬으며 함께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한편에 작은 조형물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4월 걸상입니다. 작품 이름은 민중의 힘입니다. 제주 4.3 학살의 상징인 총알이 꺾인 모습을 형상화했고 꺾인 총알 밑에는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 제주 몽돌을 놓았습니다. 큰 바위에서 작고 매끈한 돌로 변한 몽돌의 모습은 거친 시간을 견뎌내며 작아졌지만 결국 4.3 폭력을 견디고 이겨낸 민중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육지에 세워진 최초의 4.3 조형물인 4월 걸상은 이렇게 시민 누구나 앉으시면서 제주 4.3과 광주 5.18을 생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몽돌을 비유해서 도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그 당시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역사의식을 표현한 건데 어차피 보면 구부러진 총알이 어찌 보면 잘못된 권력이고 국가 폭력이거든요. 이번에 세워진 4월 걸상은 지난해 제주도민들이 마음을 모아 서귀포시청 앞에 5월 걸상을 세운 것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광주 광산구에 4월이라는 걸상을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족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5월 어머니들도 제주 4.3과 광주 5.18은 국가폭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4월 걸상은 작은 조형물이 아닌 서로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4.3이나 광주 5.18은 함께 연대하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적 폭력의 고리를 끊고 해체하기 위해서는 대중 모두가
폭력의 피해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살리고 연대하고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우리 역사 안에 자라온 폭력의 확산과 승계를 차단하고 인간 존중과 평화의 연대를 강화하는 참으로 희망찬 상징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의미가 서린 곳이라면 어디든지 놓여지고 있는 5월 걸상은 다음 달에는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군에 8번째 5월 걸상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 지역에 AI 앰뷸런스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순천시는 과기정통부의 공모 절차를 통해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 시범 대상지로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구급차와 의료기관 간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의 이송 병원과 환자 정보를 공유해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 즉 AI 앰뷸런스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합니다. 사업 1년 차인 올해 순천 응급의료 진료권에는 4대 중증 환자 이송률이 높은 순천, 여수, 광양 소방서 119 안전센터에 20대의 AI 앰뷸런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가롤로 병원 등 광양만권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 기관들이 참여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창립 56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채로운 봉사활동과 공연을 선보이며 나눔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최근 광양시와 하동군 자매마을을 찾아 부서별 봉사활동과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고 배구나트홀 연극 공연과 색소폰 버스킹 재능기부 공연 등 다양한 나눔 봉사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제철소 측은 창립 기념일을 전후해 일손 돕기와 환경 정화, 청소, 도시락 배달, 문화 공연 등 지역민들에게 나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낮에 반짝 맑았던 하늘이 차차 흐려지면서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만개했던 벚꽃도 대부분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의 기온은 최저 13도에서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고 일교차는 크지 않겠지만 오늘보다 다소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20에서 60mm의 강수량이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생산 공정 중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원청사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임금과 복리 후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